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줄 책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 밀리의 서재라는 그 전자책 어플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쓱 보다가 밀리에서 추천을 해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그 표지가 바로 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표지였어요. 지금 제목만 보고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제목이 사실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프랑스 쪽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봤는데 한국 분께서 작성하신 소설이더라고요. 이미애 작가님께서 작성하신 장편 소설로, 제목을 보면 달러구트 꿈 백화점 중에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죠. 저는 사실 꿈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잠을 잤을 때 항상 뭔가 꿈을 꾸면은 잠을 좀 제대로 자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은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사실 잠드는 목적이, 사람마다 이제 잠드는 목적이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잠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꿈을 꾸기 위해서죠. 제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도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 느낌, 그걸 좋아해서 저는 잠이라는 건 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자는 것 중에서 꿈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목에서 봤을 때 꿈을 파는 백화점이라는 그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고, 저도 굉장히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부제가 또 꿈은 매진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꿈을 실제로 팔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뭔가 마음에 드는 그 꿈을 구입해서 그 꿈의 세계로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밀리의 서재에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읽게 됐죠. 그렇다면 살짝 들여다볼까요, 함께?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꿈에 입장하려면 잠이 들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작가의 말이 있는데, 저는 항상 책을 볼 때 작가의 말을 좀 보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말을 좀 보게 되는 이유가, 어떤 관점에서 책을 썼는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책을 썼는지, 전 이것도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목차를 살짝 살펴본다면,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한밤의 연애 지침서,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환불 요청 대소동, 노쇼는 사양합니다. 이달의 베스트셀러, 비틀즈와 벤젠고리, 타인의 삶 출시, 예약하신 꿈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제일 흥미를 끄는 거는 약간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라는 부분. 뭔가 꿈에서 예지몽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드린다는 거, 이런 것도 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말을 살짝 썸머리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작가의 말. 사람은 왜 꿈을 꿀까? 왜 인생의 3분의 1씩이나 잠을 자며 보내도록 만들어졌을까? 도무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신비롭고 이상한 장면들, 자꾸만 꿈에 나오는 그 사람, 분명히 가본 적 없는 장소들, 어젯밤 꿈속에서
그토록 생생했던 일들이 정말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 나는 누구나 한 번쯤 스치듯 가져봤을 지문 더미를 애착 인형처럼 끌어안고 지냈다. 특히나 나의 경우 잠과 꿈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궁리해봐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신비로운 틈새를 기분 좋은 상상으로 채워 넣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리고 점점 상상이 현실과 사랑스럽게 밀착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삼정과 마을. 그 중에서도 잠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았다. 층마다 특별한 장르의 꿈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 저마다 개성있게 포장된 꿈 상자들이 진열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길 바란다.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작가 말을 읽어봤는데 이 작가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단서가 되는 거죠. 매일의 숙면과 좋은 꿈을 꾸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저도 사실 글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힐링 소설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힐링 소설만이 주는 그런 감각이 있죠. 저는 공포 소설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자극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힐링을 좋아하는 이유가 책이 갖는 치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마음속이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화나 아니면 힐링 소설, 약간 꿈꾸는 듯한 그런 소설? 왜냐면은 저는 꿈과 잠, 그리고 힐링이라는 게 사실 잠을 자는 이유는 신체를 쉬게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마음도 쉬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건데, 책이란 측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세상을 통해서 꿈처럼 힐링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힐링이라고 생각해서 힐링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어렸을 때 동화책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취미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저에게 가장 힐링이 되거나 아니면 가장 끌리는 것일 수 있어서 우리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힐링의 순간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힐링 소설을 통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작가의 말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를 좀 읽어볼까요? 스키를 잔뜩 먹어 붕 뜬 단발머리,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페니는 단골 카페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오늘 아침 꿈 백화점으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다. 페니는 면접 때 나올 질문에 대비해 옆 골목의 서점에서 인터뷰 요령에 관한 책부터 관련 문제집까지 싹 쓸어와서 닥치는 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는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이 테이블 밑으로 발을 까딱까딱대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신고 있는 수면 양말이 어찌나 오색찬란한지 발을 까딱일 때마다 정신이 사나워졌기 때문이다. 페니가 사는 이 도시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수면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달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민들은 잠옷차림의 외부 손님들과 섞여 지내는 데 익숙했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페니도 마찬가지였다. 페니는 볼펜 뒷꼭지를 잘근잘근 씹으며 고민에 빠졌다. 1999년도라면 꽤나 옛날이다. 킥 슬럼버와
와와 슬림랜드처럼 젊은 꿈 제작자는 정답이 아닐 것이다. 페니는 볼펜으로 2개의 보기를 축축 그었다. 그렇다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은 어떨까? 페니의 기억이 맞는다면 그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었다.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은 출시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편인데 더 이상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입 아프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서 일주일간 부모님으로 살아보게 하세요. 라고 발랄하게 외치던 광고 모델의 모습이 똑똑히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일자리였다. 높은 수준의 연봉, 이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념일에는 고가의 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심한 직원 복지까지 일자리로서의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러구트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영광보다는 못했다. 책장을 덮은 페니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야기는 어릴 적 처음 읽었을 때처럼 낯설고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 세상에 없다가도 태어나고 조금 전까지 존재하다가도 죽음을 맞는 삶의 흐름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듯 이 도시에 사는 모두는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로 매일 밤 꿈을 꾸는 우리들 모두 먼 옛날 3번째 제자가 세운 꿈 백화점, 그리고 대대로 그의 가게를 물려받은 후손들과 지금의 달러구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달러구트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페니는 그가 웃을 때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찬찬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페니 양,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스며들고 페니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봤는데, 프롤로그에서는 또 페니가 이렇게 어떻게 달러구트의 백화점으로 직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1. 가게 대성황의 날. 페니는 첫 출근길부터 헐레벌떡 뛰고 있었다.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합격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1차로 회포를 푼 데 이어서 새벽녘까지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느라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페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각 잡힌 바지주름,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구두, 정성스럽게 손질한 코수염, 짧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도 헤어젤을 발라 최대한 넘긴 헤어스타일이 다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페니는 꿈값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발이 무거워지는 꿈을 팔면 왜 꿈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까? 페니는 당최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기 힘들었다. 서점에서 후불로 치르는 꿈값의 경제학이나 꿈 팔아서 내 집 마련 따위의 경제 서적을 보긴 했지만 좀처럼 읽은 엄두가 나질 않았었다. 페니는 셈이나 돈을 만지는 일에는 젬병이었다. 그녀는 모그베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멍청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어느 층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웠으므로 오늘은 참기로 했다. 80% 할인.
단 여기 있는 꿈들은 모두 흑백입니다. 컬러 제품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다른 층의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쪽지 밑에는 프라이빗 휴양지에서 랍스터 한 마리씩을 통째로 먹는 꿈, 남쪽 섬 바닷가에서 일몰이라는 상품 태그가 붙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페니는 흑백 화면 속 검은색 랍스터와 칙칙한 회색 바닷가를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웨더 아주머니는 등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문 쪽을 돌아보고 있었다. 페니는 최대한 태연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분의 대화를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전 그저 층별 견학을 끝냈다고 말씀드리려고. 오, 그렇군. 괜찮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앉게. 달러구트가 페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부드러운 카디건을 걸치고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자, 그래서 어느 층으로 지원하고 싶지? 달러구트가 물었다. 웨더 아주머니도 페니의 선택에 관심을 가졌다. 나라면 2층으로 가겠어. 베고 마이어스는 제법 까다롭지만 그의 밑에서라면 배울 게 아주 많을 거야. 페니는 조금 전 구미가 당기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된 참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똑 부러지게 대답했다. 딸랑. 그때 가게 출입문에 달아놓은 종이 울리고 나이가 지긋한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죄송해요. 오늘 전 상품 매진이어서. 페니가 손님에게 말하자 달러구트가 잠깐 기다려보는 듯 페니 앞으로 나섰다. 저 상품을 사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예약 상담은 가능한가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손님. 달러구트는 과자 봉지를 살짝 뒤로 숨기고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다. 그 손님 뒤로 몇 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다. 달러구트가 맞이한 손님들은 다들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이었는데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잠들기 전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게 틀림없었다. 2. 한밤의 연애 지침서. 페니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럭저럭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발전은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898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은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 빈도가 어찌나 잦았던지 페니는 분명 저울이 고장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페니는 오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매장 안을 살피며 웨더 아주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고 쪽으로 갔던 웨더 아주머니가 벌써 돌아오고 있었다. 벌써 오시는 거예요? 웨더 아주머니는 배를 웅크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먹은 오믈렛이 잘못됐나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대신 은행에 좀 다녀오겠니? 이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면 안에 가득 찬 유리병이 2개 보일 거야. 그걸 가지고 은행 창고로 가면 그 다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만 하면 돼. 빨리 가줘. 늦으면 은행에 손님이 몰려들 거야. 아주머니는 자그마한 열쇠를 건네고 화장실 쪽으로 쌩안이 달려갔다.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끝낸 여자가 퀸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에 거슬렀다. 아,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친 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을 애써 지워냈다. 잠들기 전 진지한 생각은 금물이다.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녀였다. 여자는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기 직전 꿈 백화점 1층 로비의 프런트에서는 알림음이 울렸다. 띵동, 20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 그 값으로 설렘이 소량윗고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고에 있던 그 병들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맞아. 이제 이해하는구나.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 옛날에는 직접 옮겨 담다가 흘리는 양이 더 많았어. 꿈값이 도착할 때마다 저울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재느라고 하루가 다 갔지. 그런데 달러구트님은 이 설렘 한 병을 대체 어디다 쓰시려는 걸까요? 페니는 일전에 은행에 가져다가 도로 가져온 그 병이 신경 쓰였다. 병은 아직 프런트에 그대로 있었다. 달러구트가 쓸 때가 있다면 분명 요긴한 데 쓰일 거야. 외도 아주머니가 장담했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뭐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주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참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3. 예지몽. 페니가 일을 시작한 지도 3개월째에 접어든 7월의 맑은 아침. 아침에는 장사를 시작하려는 상인들과 사람들이 아무데나 벗어놓은 대여용 가운을 수거하러 다니는 녹틸 루카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페니는 카페에서 산 두유 라떼를 홀짝홀짝 마시며 출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오늘은 꽤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4시간 열려있는 가게의 특성상 모든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교대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었다. 페니는 좀 더 햇살 아래서 여유를 만끽하기로 했다. 거리의 중심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5층짜리 목조 건물, 꿈백화점. 역시 놀면서 바라보는 가게의 모습이 훨씬 더 근사했다. 하지만 간만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응,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꾸미고 있지. 생콤달콤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시거든. 이번엔 특별히 달러고트님의 부탁으로 꿈도 잔뜩 가져오신다지 뭐야? 이런 날은 정말 설렌다니까. 여기서 일하길 정말 잘했어. 우리가 언제 아가네 코코를 실제로 만나보겠니? 아가네 코코라면 연말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10번도 넘게 수상한 일명 전설의 꿈 제작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태몽을 만드는 유일한 꿈 제작자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유명 인사였다. 모그베리의 말처럼 페니는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그녀를 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바로 그거야. 미래의 일. 네? 태몽은 일종의 예지몽이야. 그렇잖아?
아기가 생길 걸 미리 알고 꿈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예지몽이요? 페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가네 코코는 첫 번째 제자의 먼 후속이래.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에서 미래를 맡아 다스리던 그 첫 번째 제자 말이야. 너도 그 책 읽어봤겠지? 아무튼 미래의 장면이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편적인 장면이나 큰 사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대. 특히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그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아가네 코코가 태몽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신기하지? 이번 주 복권 당첨 번호를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런 용도로는 팔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껏 물어놓고 손님을 가려서 판다는 거예요? 손님이 씩씩거리자 페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재빨리 다른 꿈을 권했다. 여기 이 꿈은 어떠세요? 지구가 멸망하는 꿈인데 손님께서 최후의 인류가 된대요.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됐어요. 손님이 단칼에 거절했다. 공무원 시험에는 언제 합격하는지 보고 싶다던 손님과 미래의 아내를 미리 보고 싶다던 손님에 이어서 이번 손님마저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페니는 프런트로 돌아와 볼멘 소리를 냈다. 퇴근 후 곧장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온 나림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바로 그녀의 10년지기 친구인 아영의 새로운 연애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계속 꿈에 나왔다는 거지? 며칠 밤을 계속 나오더라니까? 진짜 좋아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네가 먼저 연락까지 하고 그 자존심 세던 정아영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지. 이제 와서 자존심이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멋지다. 이제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한 거지? 응, 저번 주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아직도 얼떨떨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기운찬 달러구트와는 달리 페니는 힘 빠진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방금까지 예지몽을 사러 왔다가 달러구트가 돌려보낸 손님만 300명은 넘었기 때문에 페니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했다. 어떤 꿈을 찾으십니까? 나림은 아주 짧은 예지몽을 꾸었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후 일주일 동안 골똘히 새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했고 마침내 친구인 아영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기로 결심했다. 어쩐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꿈속의 남자라니 로맨틱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심한 소재 같은데? 대사나 캐릭터에 힘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나림은 갑자기 머릿속에 산재해 있었던 불규칙한 시나리오의 장면들이 빈틈없이 끼워 맞춰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종석과의 짧은 통화를 끝낸 아영에게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데자비. 응, 뭐라고? 나 방금 데자비를 겪었어.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는 지금 이 장면. 꿈에서 미리 본 것 같아. 정말? 신기하다. 나림은 단 몇 초의 짧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일련의 생각들이 착착 정리되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어때?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를 미리 본 사람들이 연애 컨설런트가 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야. 지금부터 너랑 종석 씨가 이미 사귀고 있는 장면을 난 꿈에서 미리 본 거지. 자기 연애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애에 대한 예지몽을 보는 컨설턴트. 나림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갈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짧게
함께 달러고트 꿈 백화점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랑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달러고트 꿈 백화점이라는 게 꿈을 사는데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지몽이 나온다거나 근데 예지몽이 나와도 역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애에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목을 보자면 뭐 한밤의 연애 집신사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같은 거, 미래를 보여드립니다가 약간 태몽이랑 관련돼서 또 이야기 전개가 되는 걸 보면서 참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태몽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꿈을 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간절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의 단편의 미래를 살짝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편의 미래를 본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사건이 완전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약간 이미지화돼서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태몽이라는 게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 순간에 태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뭐 약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뭐 큰 거대한 호랑이 꿈을 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태몽이 진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몽이라는 것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태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지몽이라는 게 자기가 바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약간 안 좋은 사건들이 이루어진 예지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사실 본다고 해서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 이거 꿨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지몽이 작용하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희망이나 아니면 큰 바램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약간 육체가 느끼는 위기감, 그런 것도 예지몽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꿈이라는 게 우리에게 치유의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치유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감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기도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약간 꿈꾸는 시간, 그 잠드는 시간을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안 자도 될 것 같고,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더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언가 피곤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수정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잠자는 행위라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전 한 9시간, 10시간 정도 하루에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정도 자야 다음날 굉장한 기분 좋은 느낌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좀 짧게 자면은 침대 밖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취침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꽤나 있겠지만 저는 8시간 이상은 자는 게 다음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내 몸의 컨디션 또는 마음에게 굉장히 좋은 휴식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달러고트 꿈 백화점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역시 사람은 잠자면서 휴식 시간도 있지만 꿈이라는 것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표 같은 거구나 라는 상상력을 자극을 해준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혀졌어요. 여러분은
자기 전에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잠드시는지 그게 전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저도 사실 잠자기 전에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난 지금 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서 잠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잠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잠자기 전에 미리 꿈에 대해서 예지를 살짝 해보고 잠자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에 들기 전에 오늘은 이 꿈을 이 꿈을 꾸겠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한번 잠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꿈을 꾸셨다면 댓글로 어떤 꿈을 꿨는지 나는 이런 꿈을 예상하고 잠들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네요 라는 거를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서 꿈일기를 저는 적거든요. 간단하게 꿈일기를 자꾸 적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꿈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몸을 가지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뭐 이제 머리 쓰는 그런 어플 같은 게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전 약간 변화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변화를 주는 소스나 계기가 있으면 전 무조건 해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요 근래에 계속 하고 있는 건 꿈일기를 쓰는 거예요. 꿈일기를 쓰면은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좀 더 정확하고 좀 길게 나중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다시 살펴보면 그 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꿈일기라는 건 약간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서 꿈을 사는 것처럼 꿈을 사서 기억할 만한 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꿈일기를 쓰는 것도 꿈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자 꿈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영화로 치면은 1회차, 2회차 보듯이 2회차, 3회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일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꿈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일기를 제 이제 요 유튜브 채널이 요게 올라가잖아요, 영상이. 그 영상에 댓글로 꿈일기를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번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서 자신의 꿈일기를 제 댓글로 적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또 그 꿈일기를 보면은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감성 위주로 약간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뭐 감사합니다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네요. 약간 상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느꼈던 그 감정을 적는 걸로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도전하는 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아주 즐거운 기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기운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잠드는 시간이 특별해지는 시간이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은 꿈 꾸세요. 안녕.